자, 이래서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해설을 보고 확인을 하고 뭐 나한테 묻는다든가 체크를 해도 타임 어택 하는 순간에 그걸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알아서 하면 되죠. 알아서 하면 되는데 보통 그게 안 되니까. 5번은 OBC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고 그거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세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 찾고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먼저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의의 변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냥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도형이 섞여 있을 때는 동일 면적 있죠? 이 면적을 포함하면 좀 이쁜 도형이 된다. 이렇게 발견을 해서 동일 면적의 아이디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뭘 할까 봤더니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거야. 길이를. 게다가 1, 1, 1이니까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3분의 파이라는 것도 아는 거야. 이거를 못 봤을 수도 있어. 정삼각형이라는 거를. 그래. 근데 여기 밑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모든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삼각비로.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 또한 알겠는 거야. 사인 세타지. 그럼 이걸 네가 찾았으면 변 두 개가 있잖아. 요걸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주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맞지? 이거 주목하면 되거든. 그러면 된 거 같은데? 요만큼의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걸 알아. 이렇게 끝났네. 요만큼을 계산을 하면 너랑 너랑 더하면 얼마냐? 6분의 5파이냐? 6분의 5파이 빼기 세타라는 걸 이제 구했어. 그래서 이제 됐다. S세타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사인 6분의 5파이 빼기 세타 요렇게 만들어 놓고 미분을 치면 되겠죠. 그렇게 미분을 치면 되는데 방법이 뭐 되게 많아요. 뭐 곱미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이 단원이 범위가 상월 모의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까지거든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까지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분을 배우기 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쟤를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풀면 뭐가 나오냐면 싹거꾸사로 찢잖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8분의 1 위에 걸 좀 써줘야 되나?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사인 2세타가 나오고 더하기 4분의 루트 3에 정리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 이렇게 여기 보면 원래 위에 있는 식에서 2사코가 튀어나오는데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사인 2세타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요런 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 필요한 건데 f의 g세타라는 걸 gx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증명은 나중에 하고 f를 g로 먼저 미분을 해요. f를 g로 미분하면 f'의 gx가 돼. 그 다음에 이 g를 x로 미분해요. G'X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었거든. 그러니까 합성이 돼 있잖아. 얘를 딱 쳐다보면 사인 세타라는 함수랑 2세타라는 함수가 합성돼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상수랑 변수랑 있을 때 미분은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 치는 거니까 8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사인 동그라미를 일단 동그라미를 미분을 해. 코사인 동그라미잖아. 코사인 2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세타로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2를 곱해서 얘는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합성된 거 보여?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너는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이라는 함수랑 사인 세타가 합성돼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제곱을 이제 미분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상수랑 변수랑 있을 때 미분은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하는 거니까 상수는 냅두고 변수를 미분해. 동그라미의 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이따 이 동그라미잖아. 2배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를 세타로 미분해. 즉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해.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미분을 할 때는 이런 거 그냥 두지 마.
얘를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인 2세타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서 세타 대신 4분의 파이 꽂으면 금방 될 것 같잖아. 4분의 파이 넣으면 네 2분의 파이니까 안녕하고 0으로 죽을 거고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대충 2분의 파이니까 뭐 답이 나오겠지. 됐지? 이런 식이야. 그 다음 14번. 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작전을 잘 세워야 돼. 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출문제도 있는데 평가 문제가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뺀다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을 해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직각삼각형을 더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 맞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작전을 세워놓고 만약에 여기서 변에 대한 느낌이 편해 보이잖아. 이등변이랑 직각삼각형이니까 변에 대한 정보랑 각에 대한 정보를 잘 끌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하다가 그게 막히잖아. 막히면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직은 잘 모르는 거야. 아직은 잘 모르니까 하나씩 따져볼 텐데 너랑 길이가 같다 했으니 여기는 그 지름의 원주간 90도에서 여기 90도라는 걸 알아요. 그 여기가 사인 2 사인 세타가 되지. 일단 변의 길이는 구했네. 여기도 2 사인 세타야. 여기도 2 사인 세타야. 그래. 두 번째. 현의 길이가 3개가 같다는 것은 호의 길이 또한 원에서 같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전부 다 세타라는 걸 알아. 중심각이 전부 다 2세타니까. 그래서 너도 세타고 너도 세타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 아 그래. 이제 뭐를 할까? 숨어있는 걸 또 찾아야지. 여기를 연결하면 지름의 그 원주간 90도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고. 근데 지금 발견했지 이게 3세타라는 것을. 얘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 하나 더 찾아보자. 이거 너는 2 코사인 3세타 그렇게 되는 것 같네. 이게 수직이니까 2 코사인 3세타가 돼서 여기는 2 코사인 3세타야.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찾아냈어. 그래? 그러면 여기는 될 것 같지 않니? 요거의 길이도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너에다가 너를 사인 2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도 찾았어. 2 코사인 3세타 사인 2세타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변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변이 좀 더 편해 보이면 찾고 있거든. 그래.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pH의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솔솔 들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면 pH 길이를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여기다 대고 탄젠트 요 새끼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런 각은 찾을 수 있을까? 이걸로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멀리 이렇게 봐. 멀리 이렇게 보면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얘랑 각 합하면 180도지. 너랑 나랑 각 합하면 180도잖아. 여기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인다?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된다? 일단 요거부터 찾아볼까? 여기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각을 찾아냈잖아. 여기가 2세타지.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는 뭐라는 걸 알아? 파이 빼기 2세타라는 걸 아는 거야. 각 정보 찾았네. 여기가 파이 빼기 2세타야. 일단 여기는 메이드가 된 거네. 맞잖아. 뭐 그냥 해. 2분의 AB 사인 세타 그냥 해. 괜찮잖아. 그래서 삼각형 R, Q, PQR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AB를 하면 4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파이 빼기 2세타잖아. 사인 2세타겠지 뭐. 이렇게 되네? 그래 놓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대충 몇 차야? 3차지? 이거 1차, 이거 1차 제곱했으니까 3차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업어놓은 게 3차여야 되는 거지. 막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거든. 잠깐만 이거 제곱 맞아? 그거 봐. 오타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미 분자에 3차가 꽂혀 있는데 분모가 2차면 되겠냐고. 그렇잖아. 그 BP를 또 분다? BP는 알잖아. 2 사인 세타니까 요거는 금방 했잖아. 2 사인 세타 세제곱이니까 8 사인 세제곱 세타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수 맞추려고 분모 지금 내려놓은 거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요것도 알 것 같은데? 요거? 보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얘가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쳐다보면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스스로 만들어놨잖아. 이 사각형을 쳐다보면 여기가 2세타가 되니까 요 각이 여기로 와서 파이 빼기 2세타야. 맞지? 파이 빼기 2세타다?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가 파이 빼기 2세타니까 너랑 합해야 2세타야. 여기가 파이 빼기 2세타니까 여기가 삼각형 아니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이랑 합하면 2세타예요. 그 얘는 뭐야? 세타인 거야, 세타. 맞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으씨 파이 빼기 2세타가 있는데 세타를 빼고 2분의 파이 빼면 스타가 나오겠네. 요거 아까 이거 구하기로 했잖아. 다시 여기가 파이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빼기 2세타니까 쓸게. 파이 빼기 2세타에서 빼기 요만큼이 세타라며. 세타를 빼기 2분의 파이라며. 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라는 거야. 뭐가? 스타가. 그러면 이거 찾기로 했잖아. 하트. 너는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니까 3세타 아니겠니? 맞지? 아 그래. 그러면 p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pH의 길이는 얘에다가 탄젠트 3세타를 곱하면 돼. 2 코사인 3세타 좀 귀찮지? 사인 2세타 탄젠트 3세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 왼쪽 지울게. 여러모로 미적분을 하면 뭐 수원 이런 것도 정리가 좀 잘 돼. 정리해보자. F세타는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있어. 이등변 삼각형 대충 계산을 해놨지. 2 사인 제곱 세타였냐? 나누면 맞지? 거기다가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를 곱했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너랑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 2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 2 떨구고 너랑 곱하면 되지 않니? 보이지? 그래서 2배 코사인 제곱 3세타 2개 있으니까 너랑 곱하면 사인 제곱 2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3세타 이렇게 있는 거야. 분모는 세타를 0으로 보내고 있어. BP의 세제곱이니까 얘였거든. 8 사인 세제곱 세타야. 맞지? 8 사인 세제곱 세타야. 여기까지 식을 만들었다. 이제 실전에서는 항상 차수부터 보는 거야. 2차, 1차, 3차. 얘는 상수지. 세타를 0으로 치면 1이잖아요. 1로 수렴하는 놈이잖아. 2차, 1차, 3차지. 분모 3차. 되겠네. 수렴하겠네. 그러면 힘 빼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계산이 되겠는 거야. 그래 이제 하러 가. 원래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자 그랬지. 이 밑에는 세타 제곱을 받고 다시 세타 제곱을 곱해야 한다. 그 다음 이 밑에는 2세타를 받고 다시 2세타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 참 너는 세타 세제곱을 받고 세타 세제곱을 곱해야 된다. 이런 짓을 계속 연습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럼 요것분에 요거를 하잖아. 건더기가 뭐가 남냐면 이거 1로 수렴하고 1의 제곱이니까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어렵네. 2 곱하기 2여서 4세타 세제곱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뭐야
8 세타 세제곱으로 보이는 거라서 2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쯤 왔으면 건방을 떨면 되지. 여기 이렇게 세타 제곱인데 2세타 제곱? 2세타? 그러니까 2세타 세제곱? 잠깐만, 나 잘못 계산했니? 4 맞잖아.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고 아래는 이게 세타 세제곱이니까 8세타 세제곱해서 그냥 가도 되긴 되는 거야. 됐지?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도 똑같이 해.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얘는 4세타 제곱으로 될 거 아니냐. 왜냐면 2세타 전체 제곱에다가 2세타 전체 제곱을 다시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밑에 3세타를 받고 3세타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따라왔어? 그 너는 이제 1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24 세타 세제곱이랑 같을 거야. 아래 거는 이제 8 세타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됐지? 그런 식으로. 다음 29번. 딱 하나 놓쳤어. 딱 하나 그거. 다 아는데 그거 놓친 거야. 뭐라 했냐면 중점이라 했어요. 중점이라 했는데 이 D가 어떻게 만든 거 아니?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를 만족하도록 그랬어. 혹시 이거 무슨 성질 아니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각이 같다는 얘기를 간접 표현을 해준 거야. 그 이쪽에서도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아니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각이 같다는 얘기를 참 귀찮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개랑 X 2개 합한 게 세타라고 했으니까, 맞지? 여기는 절반인 거야.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 여기를 찾았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동 같은데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 여기도 파이 빼기 베타가 돼. 이렇게. 이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2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까요? 이제 그랬잖아. 그럼 이제 하면 되지. 이 정도 각자 발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되겠어? 이제 요거 표시하고 아마 요거 못 찾아서 못 풀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거든. 그러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메모하고 31번 봐. 덥다. 꺼져라. 야, 된 거야? 된 거야. 됐어. 생각해봐. 못 풀었잖아. 너 의도 파악 된 거지 이거? 알파가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거랑 합하면 알파가 나와야 돼.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파는 2분의 세타랑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라는 거 알게 된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연구하라며.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는 탄젠트에다가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된 거야. 주기가 파이니까 쓱 지우면 탄젠트 2분의 세타이고 걔가 3분의 2라고 한 거야. 이제 할 수 있어. 너는 탄젠트에다가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자는 2배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고 분모는 1 빼기 곱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2분의 세타를 발견 못했으면 찾기 힘들었을 문제가 되는 거지. 쟤는 계산을 다 해주지는 않을 텐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려줄게. 실제로 이제 식을 다 써보면 그 계산이
0분의 0꼴이라기보다 전부 다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 계산은 좀 간단한데 식을 끌어내는 게 좀 어렵다고 난 생각해. 천천히 보자. 첫 번째 이론 설명. 삼각형이 있어. 원이 내접해 있대. 많이 봤지? 숙제하면서. ABC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뜨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 중심에서부터 접선이 떴으니까 이렇게 발을 내린다. 점, 직선, 발 내린다.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 ABC의 넓이는 표현 방법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한 거잖아. 질문.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은 작도 방법이 뭐야?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것도 놓치면 안 돼.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너랑 나랑 길이가 같고. 되겠지?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R, 2분의 1 곱하기 BR, 2분의 1 곱하기 CR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 알 수 있어. 좀 간단한 문제를 보면 한 방에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되기도 해. 그런데 풀다 보면은 말이지 등식으로 놓고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그렇지 않니? 이게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계산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써서 그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하는 등식을 네가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분의 1에 뭐 BC sin A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제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맞지? 게다가 삼각형이 뜨고 만약에 외접원이 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있어. 첫 번째는 작도 방법. 해야 되는 행동부터 해. 각 꼭지점에 얘를 연결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 이게 시작이지.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작도 방법은 무엇이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얘가 수직 이등분선 요 정도는 아는 사람들 아유 훌륭해. 세 개 할까?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생각해야 하고 맞지? 그 다음에 뭐 떠올려야 돼?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해. 그러니까 변이 있어.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이 있네.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증명은 네가 해봐. 변이 있네.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걔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런 뜻이라고. 사인 법칙에 숨어있는 의미는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과 같다 그 소리야. 사인 값을 네가 알면 변의 길이의 B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반대도 된다는 얘기고. 뭐 그렇잖아. A 대 B 대 C는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가 되는 거니까 2R을 제끼면 sin A 대 sin B 대 뭐 sin C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B와 똑같다. 거꾸로 사인 값의 B를 안다는 얘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를 준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멀티로 막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 더 그래. 두 번째. 아까 그 3점짜리 문제 할 때 내가 답안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이 있어. 현이 있어. 뭐 할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게 해야 되는 행동 아니냐. 여기 중심이 있으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 여기 반지름 같은 거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그래 수직 이등분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은 너무너무 좋은 게 여기를 이제 R이라고 하지 않니? 여기 세타가 딱 떴잖아.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얘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고 이거의 길이는 R 사인 세타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맞지? 됐지? 됐어. 아이 피곤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외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 그리고 이상한 도형이 있어. 천천히 해봐야겠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저 반지름을 알아야 돼서 반지름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밑에 세타 제곱을 박은 걸 보아하니 아마 세타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실컷 정리했는데 세타에 대한 3차식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서 바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식이야? 됐어? 오타 아니구나. 됐어. 이제 천천히 해보자고. 뭐부터 해야 되나? 자, 뭐부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될 행동부터 먼저 하는 거야. 해야 될 행동은 이 도형을 풀기 위해서 변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끌어내보자. 그게 시작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봤어. 봤는데 할 게 없어. 큰일 났어. 어떡할까? 반지름이 2랬는데? 가만 있어봐. 수선의 말을 내렸지? 여기는 1이지? 여기가 2네? 특수각이네? 다시 수선의 말을 내렸지? 아 미안 위씨 여기 2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었잖아. 위씨 1대 루트 3대 2니까 특수각이었던 거야. 요거 일단 첫 번째 발견했어야 돼. 스스로 발견했어야 돼.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 3분의 파인가? 여기 발견했어야 돼. 맞지? 특수각이었네.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3분의 2파이예요. 그 말은 얘가 뭐? 3분의 파이. 에이, 이 홀을 품고 있는 중심각, 원주각, 그지? 숨어있는 정보를 찾았네. 여기 3분의 파이야. 일단 이거 됐고, 그 다음 이름 뭐를 하지 이제 또? 뭐 할까? 혹시 이거 구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할 수 있으면 좋아. 힌트 줘? 수선의 발 내릴게. 아이고. 수선의 발을 이거 한 거야 지금 이거 이등변 삼각형 만든 거야? 그럼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제 관찰해봐. 뭐가 될지. 싫어하지 말고 좀 해봐 좀. 도와줘? 보여? 내가 이거 지금 왜 만들었게? 방금 이 홀을 품고 있는 중심각, 원주각 따지지 않았니?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면 이 홀을 품고 있는 중심각이 얘고 원주각이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세타였던 거예요. 근데 너랑 나랑 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얘가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였으니 여기가 이제 2야. 그러면 2사인 세타를 하면 너잖아. 2사인 세타를 하면 너니까 요만큼이 4사인 세타야. 변에 대한 정보 또 찾았네? 찾아놨지. 아, 그랬네. 또 이제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제 힌트 줬으니까 해봐. 시작.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 찾았어? 같이 볼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구해놨고 또 눈에 보이는 각은 여기 삼각형에서 이게 세타고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여기 각을 알 수 있다? 외곽이니까 두 개 합하면 되잖아.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예요. 여기가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그러면 너랑 나랑 합하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 있는 각도 자동으로 나오네.
3분의 파이 빼기 세타네. 이렇게 세 각을 다 풀어놨지? 다 찾아놨지? 요 변의 길이 알지 이제? 그러면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뭐 하고 싶어? 사인 법칙 하고 싶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면 PQ의 길이랑 Q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고 여기는 3분의 파이 빼기 세타였냐? 이렇게 됐잖아. 천천히 하자고. 일단 PQ부터 해보자. PQ의 길이가 있어. 변이 있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사인 또 이제 또 사코코사 해라. 반갑다고. 극한 구할 건데 일단 냅두는 거야. 왜냐면 세타 0으로 치면 이건 수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냅두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각과 너 4 사인 세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너가 갖고 그 다음에 QB, BQ 하자. BQ의 길이가 있으면 마주보는 각이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였지? 그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나봐. 그러면 BQ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PQ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2분의 1 아래 PQ 더하기 BQ 더하기 그 다음 뭐야? BP?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놈인데 얘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럴 거 아니냐. 4 사인 세타 곱하기 아이고야 PQ 길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런 식을 세우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쪽으로 제낀 다음에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 식이 불편하지가 않아. 막 수렴하는 식밖에 안 나와. 0분의 0 꼴이 아니거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돼. 오케이? 메모하세요. 육 번은 개요만 좀 설명하고 7번을 푸는 게 낫겠지? 자, 보자. 6번. 다 풀 생각은 없고 각만 좀 잡을 생각인데 왼쪽에 이차 함수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나 봐. 뭐 사인 함수가 있나 봐. 0에서부터 3파이까지밖에 쓰지 말래.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파이까지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그럼 일단 fx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0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문제가 안 생겨. 연속함수야. 연속함수고 미가성을 논했기 때문에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도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니? 맞지? 그래서 일단 미분을 쳐봐.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고 x는 0보다 작다로 썼지. 제 미분 치면 2 코사인 x가 돼. 일단 개구간으로 써야 되잖아.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일단 미분이 가능한 게 보장이 돼야 등호를 붙이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도함수에다 0 좌극한 때려도 2고 도함수에다가 0 우극한 때려도 2잖아. 그러니까 뭔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좀 보인단 말이지. 보일 거니까 미분이 가능해서 그때서야 이제 등호를 붙이는 거야.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런 말 써줘야 돼. 왜냐하면 f'0이 2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2랑 대충 이렇게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있는 그래프인데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사인과 지금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여기는 2차 함수를 그리고 여기는 사인 함수 그리면 되겠지. 맞지? 미분이 가능하도록 사인 함수를 대충 그려. 이렇게 2파이 3파이 이렇게 그려. 어머 올라갔다. 봐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파이 여기 2파이
아이고 3파이 이렇게 있어야 돼. 가운데도 좀 쓰자.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분의 5파이고. 계율을 설명하는 목적은 얘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거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니? 절대값 hx라는 함수가 있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떻게 찾을까? x축을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 h의 알파가 0이 되면서 and h 프라임 알파가 0이 아니면 혹시 이거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니? 그렇잖아. 왜냐면 hx가 이렇게 떠 있으면 절대값을 걸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름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원함수가 속함수가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연구하는데 여기 미분 계수가 제로가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절대값 함수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얘가 이렇게 있는데 둥글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는 x절편이 있기는 있는데 꺾어봐야 미분 계수가 제로 아니냐. 그러니까 x절편을 연구하고 h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면 미분 가능. x절편을 연구하고 h 프라임 알파 0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 그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거든. 얘를 하나의 함수로 통으로 보거나 왼쪽 함수에서 오른쪽 함수를 뺀 것으로 보거나. 근데 느낌이 속삭이고 있잖아. 오른쪽 함수를 따로 보라고. fx라는 함수는 그려놨잖아. 여기다가 그려놨으니까 오른쪽 함수를 해석하면 되겠어. 평가원 출제 포인트니까 살리라고 좀. 저 잠이 올 때냐고. 얘가 뭐니? t, 0을 지나는데요. 기울기가 f't인 직선이에요. 읽어낼 수 있어? 다시. 저는 t, 0을 지나고요. 대신 기울기가 f't예요. 쓸게. t, 0를 지나고 and 기울기가 f't인 직선이에요. 그 말이야. 그러면 원함수 fx가 이게 떠 있는데 t,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t인 직선을 생각해서 너랑의 차함수의 절대값마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교점을 연구하러 가야겠지. 교점을 연구하러. 예를 들어 일로 와. 함수가 대충 이렇게 떠 있어. 차함수야. 왼쪽 그래프를 얘라고 생각하고 직선의 방식이 이거였다고 생각해봐. 그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x축이 될 거라.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라. 곡선에서 직선을 뺐는데 뭐 갑자기 뭐 직선이 나오겠어? 그러진 않잖아.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말이지. 근데 그 차함수의 절대값을 걸었던 함수를 쳐다보면은 그 차함수 입장에서는 여기 x절편을 연구하고 x절편을 연구할 텐데 절대값을 걸면 미분 불가였을 거라고. 미분 계수가 제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럼 이제 위에서 봐야지. 위에서 쳐다보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분 불가. 맞지? 차함수를 해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여기서도 미분 불가. 여기서도 미분 불가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간다면 차함수가 여기는 여기 꽂히고 여기는 여기 꽂힐 거니까 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 여기는 미분 불가, 여기는 미분 가능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 불가, 여기는 미분 가능 이랬을 거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지금 제가. 오케이?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3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t, 제로가 0보다 좀 작은 쪽에 t, 제로가 있어. 이의 의미는 t, 제로를 지나요? 기울기가 뭐라고? f't. f't라는 말은 t를 이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거든. 걔가 기울기를 얘를 가지면서 t, 0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세요. 그 말이지. 그런데 이 함수에서 너를 뺀 차함수를 생각하고 절대값을 걸었잖아. 교점이 생기겠어? 안 생기지.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거야. 교점을 연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미분 가능하네.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미분이 가능할 거야 얘는. 맞지? 그래. 그럼 t가 0보다 살짝 클 때를 보자고. 살짝 클 때를 한 이쯤 볼게.
t,0는 여기 있어. t,0를 지나면서 f't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얘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지? 여기서 미분 불가, 여기서도 미분 불가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ht라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ht라고 했으니 t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냐. 보시다시피 달라지잖아. t가 0 살짝 왼쪽에 왔을 때는 빵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 t가 0 살짝 오른쪽에 왔을 때는 2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라? 해보지 뭐. 여기가 t가 0이래. 0,0이었대. 0,0을 지나면서 f'0을 기울기로 갖는 거니까 얘는 이 점에서 만나지. 이 점에서 만나는데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접하니까. 가능하지. 다시. 왜 t,0가 여기 있다고 f' 그 거시기 f't를 하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럼 파란색 선이랑 분홍색 선이 접했잖아. 접했으면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쳐다보면은 ht가 0 좌극한 2, 0에서의 함수값 빵, 0 우극한 맞잖아. 0 우극한 2 이렇게 되잖아. 0에서 이제 최초의 지점이 0인 것 같은 거야 지금. 알파 그게 알파 1이 서로 다른 실수를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해보자며. 그거 찾은 거야. 그런데 좀 가다 보면 재수없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한 이쯤 해. 이쯤에서 여기를 지나는데 너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요만큼이 있대? 여기 걷을 거 아니냐. 이 근게 얘가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걸?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따지러 좀 가야 되나 봐. 그거를 해야 되나 봐. 핵심은 거기에 있어.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풀 때의 기준은 얘 해석이라고 난 생각해. 이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 이따 보고. 여기 7번. 정수래. 오른쪽 묻는 걸 보니까 지수함수의 극한이라서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게 A가 큰지 B가 큰지 같은지 뭐 다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왼쪽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얘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니까 8분의 A 더하기 B가 그 거식이 뭐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무한등비수의 수렴 조건이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얘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의 자연수라고 해야 되나? 자연수 포함 0이 되는 거라서 제일 작은 게 빵빵이에요 얘가. 맞지? 빵빵이어서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건가 봐.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나 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랬지. 그래 놓고 이제 따지러 가야 돼.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됐고 2하고 4를 쳐다보면 4가 밑이 더 크잖아. 4가 더 밑이 크니까 이 A라는 게 밑이 4보다 클 때, 밑이 4일 때, 밑이 4보다 작을 때 B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지 분류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잖아? 다시 얘가 아닌 밑을 봤더니 하나는 이거 하나는 4라고. 그러니까 이 A라는 게 A만 딱 따지면 이게 4보다 큰지 4보다 작은지 4인지 따져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걔를 따지러 가. A가 뭐 4보다 작을 때 뭐 이런 거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게 B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B가 0과 4 사이일 때, B가 4일 때, B가 4보다 클 때 나눠서 계산해 봐야겠지. 다 분류해서 계산하라는 소리야. 이것도 A가 4일 때도 마찬가지거든. A가 4일 때를 쳐다보면 너는 4로 때려봤고 너를 4로 때려박았으니까 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방 풀리는 거라고. 얘가 금방 풀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B가 그럼 과연 4보다 클지 4보다 작을지 4일지에 따라서 또 분류 기준이 생기겠지. 또 A라는 것이 뭐 4보다 클 때가 있어. 4보다 클 때는 이미 여기는 싹 무시야. 얘가 개 크거든. 얘가
얘가 개 큰 거니까 과연 b가 4보다 클지 4일지 4보다 작을지 나눠서 풀면 되겠지. 근데 제약 조건이 8보다 작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안 나올 거야. 또 정수라 그랬잖아. 정수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a가 4보다 크다 하면 a가 5부터 출발 아니냐. 의미 아닌 정수 그랬으니까 a가 5면 b가 커봐야 3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야. 당황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요즘 29번이 그래. 가만히 살펴보면 해볼 만한데 쫄아가지고 못 푸는 게 많아. 대충 각 잡았지? 각 잡았으면 그렇게 풀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다음 8번 해보자. 30번. 문제 쓰는 동안 좀 봐. 하자. 그 수투 때 그 기출문제를 좀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금방 좀 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됐다. 그래서 조금 캥기는 거 있지? 어떤 실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소리야. 모든 실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거는 일단 X를 A로 보냈을 때의 극한이 함수값보다는 크다는 거야. 같지는 않다는 거네. 그러니까 X는 A에서 일단 불연속이어야 돼. 불연속인 것을 뭔가 찾아야 하나 봐. 뭐가? F가.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태인 그 A를 뭔가 찾아야 하고 and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야 되나 봐. 왜냐면 불연속이더라도 극한값이 아예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극한값이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함수값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멀티로 생각해야 되나 봐. 그러면 fx가 불연속인 지점을 찾으라는 말은 fx를 분석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거 봤더니 어쨌든 얘도 극한으로 표시되는 함수인 거야. 얘가? 이게 뭐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야?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지. 근데 x에 관한 식인데 이렇게 봤더니 만약 x가 k라면 0이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fx가 하나는 나온 거야. fx는 만약 k가 0이었다면 fx는 빵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 k가 0이 아니었다면 어찌할까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맞지? k가 0이 아닐 때는 x가 k가 이제 아니라 k가 0이 아니야? x가 k가 아니야? 잘못 얘기했지 지금. 혼자 달렸어? 미안해. x가 k일 때는 0이고 뭐라고 왜 판서가 다르지? x가 k가 아닐 때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소리였지? 이 소리였어. x가 k가 아니니까 이게 영영으로 죽는 건 아니야. 뭔가 살아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혹시 무한등비급수인 거 보여? 보여. 보이면 잘했어. 첫째 항은 n 대신에 뭐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비는 예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잖아. 뭔가 무한등비급수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fx를 구해. fx를 구할 때 일단 첫째 항, 첫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이제 그 1이야. n 대신에 1 뭐 넣을 게 없네. 쟤는 k에 x-k, k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될 것 같고, 첫째 항 구해서 저기 수열이 일반항이잖아. 수열이 일반항이니까 공비도 구해. 공비를 구하면 1 더하기 x-k에 아이고 2k제곱 분의 1에 n-1제곱이 보인다고. 이게 보이니까 얘가 공비였을 거라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일단 쟤는 수렴할 것인가부터 봐야 돼. 아마 수렴하겠지, 지가. 수렴할 것인가부터 봐야 되는데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지 않니?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과연 1보다 작은지를 봐야겠지? 그래놓고 이렇게 봤더니 fx인데 뭐 k는 자연수라 했고 그리고 이제 갔어. 이렇게 돼 있어.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야, 아니야?
그거부터 봐야겠는데. 작다면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작지 않다면 작을 때랑 아닐 때랑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가? 아닌가? 빨리 생각해봐. 찾았어? 찾았어? 왜 눈을 피해? 왜 눈을 피하냐고. 2K제곱이잖아. 양수 아니야? X가 K가 아닐 때 하고 있잖아. K가 아닐 때 하고 있으면 여기가 음이 들어와도 짝수 지수니까 양이 될 거고 양이 들어오면 양일 거고 하여튼 양수잖아. 양수니까 1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게 분명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계산을 하면 그때 수렴값을 x가 k가 아닐 때 fx로 쓰면 되겠구나. 인정? 인정. 걔를 계산하면 재수없어 이거. k에 x-k에 마이너스 k 더하기 한번 계산하면 돼. 많이 복잡하진 않아. x-k에 2k제곱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이 나와. 저렇게 됐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j인 걸 찾아야 하는데 그럼 얘는 k일 때는 0이고 k가 아닐 때는 제라 그랬잖아. 왠지 느낌이 k에서 불연속일 것 같지 않냐? k에서 만약에 불연속이 맞다면 저 a는 k로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네가 체크해야 될 거는 정말 k에서 불연속인가? 딱 보면 불연속이야. 확인해보면 금방 나와. 불연속이 되니까 a를 k 취급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체크사항에 불연속인 건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리미트 x를 k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이 f의 k보다는 큰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극한에 때려넣을 함수는 x가 k가 아닐 때 함수를 때려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극한을 보내라는 얘기고 fk는 아까 뭐였니? 0이었잖아. 0보다 큰 걸 체크해야 돼요. 0보다 큰 걸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식이 이상해. k가 2일 때, k가 2보다 작을 때, k가 2보다 클 때 나눠서 해야 될걸? 극한 보낼 때. k가 만약에 2라면 땡큐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k가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면 조금 생각해야 될걸? 그러니까 여기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나눠서 해야 된다고. k가 2보다 큰 경우 딱 봐도 k가 2인데 k가 2일 경우 세 번째 k가 2보다 작을 경우 나눠서 비교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 거야. 2일 때는 어디 갔니? k가 2일 때는 이게 f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써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어. 기호 잡았지? 해봐 이제.